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 김치 냉장고 안에 숨어있는 겨울철 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김치찌개와 그리고 가게 메뉴의 시그니처. 네, 뼈 등심 네. 구이입니다. 자, 그럼 먼저 김치찌개부터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이 김치찌개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메뉴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김치찌개의 맛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맞아요. 저의 오늘 노하우와 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오늘 저녁에 한번 따라해 보시고 그 맛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우선 고기를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네. 부위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이제 전지라고 하죠. 네. 전지에는 보섭이랑 부채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활용하도록 할게요. 기름이 적당한 비율로 있으면 좋고요. 뭐 8대2 정도의 비율이 저는 김치찌개에는 가장 좋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너무 또 기름이 많으면 기름지니까 삼겹살을 하게 되면 기름이 좀 많이 지고 좀 많은 편이에요. 목살로 하면 좀 퍽퍽할 수 있나요? 네네. 하지만 오늘 난 전지가 없는데 다른 부위가 있는데 하시는 분은 그냥 그걸 활용하셔도 괜찮죠? 네, 있는 거 그냥 얇은 뭐 냉동 삼겹살도 괜찮으니까 네. 그것도 사용하셔도 되고 또는 후지, 제가 월요일에 했던 그 후지 남으신 거 있으시면 네. 그걸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고기도 이렇게 손질을 해 주시고요. 네. 자,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김치를 네. 김치는 제가 다 잘라놨고요. 네. 소창에다가 꽉 짜주세요. 왜냐면 이 고기를 볶은 다음에 김치를 볶을 건데 김치에 수분이 많이 있으면 다 맛있는 게 다 날아가요. 그래서 그 김치 국물을 좀 꾹 짜서 따로 보관해 뒀다가 다 볶은 다음에 수분이 없어야지 잘 볶아지거든요. 네.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김치 국물을 넣으시면 훨씬 더 맛있는 풍미있는 김치찌개를 만들 수 그러네요. 있다는 팁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름을 살짝. 김치를 먼저 볶아줘야 되죠? 고기를 먼저 볶습니다. 고기를 저는. 먼저요? 네네. 네. 보통 이특 씨는 어떻게 김치찌개를 끓이시죠? 저는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레시피를 좀 찾아보면 네. 이 김치를 참기름에 한번 볶아서 하라는 얘기들 많았거든요. 그거 괜찮나요? 근데 참기름은 그 발화점이라고 해서 되게 상당히 일반 까놀라유보다 낫거든요. 낮아서, 네. 그 타면서 향이, 그 참기름 향이 약간 매캐한 향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참기름보다는 까놀라유 또는 그냥 맨 달군 팬에다가 그 기름을 활용해서, 돼지 기름을 활용해서 볶아주면 훨씬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볶음밥은 참기름에 살살 낮은 불에서 솔솔 볶으면 맛있어요. 근데 김치찌개는 참기름을 굳이 따로 넣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치의 그 톡 쏘는 맛과 그 고기의 그 돼지고기의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네. 그 맛을 찾는 거지 참기름은 그걸 압도해버려서 네. 김치찌개의 고유의 맛을 느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처음 만들었을 때 좀 쓴맛이 좀 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죠? 예. 네,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김치찌개는 그 약간 찐득하면서 그런 국물 맛이 쫙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깔끔한 그 녹진하지 않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 예. 근데 저희는 이제 네. 술이 좀 따라올 수 있는 그 녹진한 맛을 네. 목 넘김이 소주와 같이 싹. 소주 얘기하면 안 되나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우리 어르신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야, 오늘 저 요리는 약주랑 같이 해도 좋겠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고기 듬뿍 넣어서 네. 그 소주 한 잔과 이 고기 김치와 한 점 딱 싸드시면 자, 어느 정도 볶아졌다고 생각이 드시면 3가지 고춧가루를 넣겠습니다. 네. 고운 고춧가루, 청양고추, 그리고 일반 고춧가루. 이게 포인트인 거죠? 포인트입니다. 비율은 옆에 쫙 나갑니다. 지금 나가고 있나요? 네. 나가고 있나요? 네,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안 나가는데 나갈 겁니다. 최유비를 많이 알고 계시네요. 최유비 또 제가 애청자였습니다. 네. 미국의 그 그리움을 네. 최유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요리 공부도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될 줄은 참 영광스럽습니다, 진짜. 저희도 셰프님이 나오셔서 저도 영광입니다. 네. 고기에다가 먼저 양념을 먼저 해주는 거죠? 네네네. 이렇게 되면 고기의 어떤 노린내도 좀 잡아줄 수 있고요. 그렇죠. 기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셰프님께서 네네. 고운 고춧가루, 일반 고춧가루를 따로 넣어주신 이유가 있나요?
일반 고춧가루는 제가 좋아하는 녹진한 맛을 끌어내기 위해서 일반 고춧가루를 네. 넣습니다. 고운 고춧가루만 쓰면 좀 맛이 깔끔한 건 있지만 그 녹진한 맛이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녹진한 맛과 깔끔한 맛을 좀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래서 3가지 고춧가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치를 넣겠습니다. 김치, 여기에 김치가 네. 바로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따로 김치찌개 하기 전에 김치를 먼저 볶진 않네요. 그렇죠? 따로. 여기에서 그 기름으로 또 다시 한번 볶아주는 거니까 원래는 비슷하지만 네네. 순서만 좀 제 스타일로 만든 거니까 이게 뭐 김치도 중요하지만 고기 원육 자체의 그 생물이 맛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꼭 정육점 가셔서 맛있는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김치찌개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김치찌개는 김치만 맛있으면 돼. 이런 맞아요. 그 어르신 말씀이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저는 이제 고기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고기 맛을 더 키포인트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의 또 다른 킥은 바로 네. 대파입니다. 대파. 다진 대파를 이렇게 많이 넣습니다. 먼저 끓이기 전에 미리 다. 네. 다 준비하셨다가 이 다진 대파를. 대파. 왜 다진 대파를 이렇게 많이 넣을까요? 맛있으라고 넣는 거 아닐까요? 네, 그 맛있으면 시원한 맛 있잖아요. 네. 저희가 어저께 그 파김치 볶음밥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 파김치가 좀 남았으면 그냥 파김치 국물과 파김치를 넣으셔야 되는데 뭐 굳이 없으시다면 파를 좀 다져서 그 시원한 맛을 또 배가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니까 저는 파를 많이 넣습니다. 국물은 정말 끈적끈적하면서 그 밀도 이렇게 깊은 맛이 나면서 파가 들어가면서 시원한 맛까지. 맞아요. 그 텁텁한 맛을 조금 줄이고자 잡아주고자 맞습니다. 다진 마늘도 들어가고요. 다진 마늘 들어갔습니다. 어때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드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네. 두부 해가지고 그쵸? 바꿀까요? 네? 아니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김치 국물 이때. 이제 김치 국물과 네. 간장. 약간의 밑간장, 감칠맛을 내는 간장과 소금 너무 많이 안 넣겠습니다. 설탕. 김치가 너무 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설탕을 좀 작은 티스푼 정도 넣거든요. 그렇죠. 예. 너무 신김치면 또 안 쉬고 적당한 맛을 내는 김치라면 굳이 뭐 설탕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묵은지 하시는 분들은 설탕을 좀 더 넣으셔야 되겠죠. 살짝 넣으시면 그 감칠맛이 더 도드라지니까 설탕을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자박하게 됐으면요. 이 뜨거운 볼이 뜨거우니까 살짝 넣고요. 이따가 옮겨 담겠습니다. 네. 와,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요. 고기도 맛있어야 하고 김치도 맛있어야 하고 하지만 여기에는 일반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 청양고춧가루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깊고 진한 맛이 납니다. 그럼 여기다가 또 대파를 넣어주면서 시원한 맛도 나고요. 정리 참 잘해주셨습니다. 이거구나. 그 육수는 쌀뜨물로 넣나요? 쌀뜨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집에서 이런 어떤 비주얼의 김치찌개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쉽게 그 옆에 이제 파는 집처럼 파는 집 맞습니다. 예. 보이지 않나요? 비주얼적으로?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뭐 바글바글 한 번만 끓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끓기 시작하면 네. 낮은 불로 약불로. 중약불로 맞춰준 다음에 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네. 여러분들 이 레시피 꼭 기억해 주시면서 이 김치찌개가 맛있게 끓어오를 동안 저희는 뼈등심 구이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고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네. 이렇게 갈비살이 있고요. 등심 부위가 있고 덧살, 새우살이 새우 모양이라고 생겼다고 해서 새우살이 있고요. 네. 여기 가브리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지방이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선 굵은 입자를 가진 통후추 있으시면 통후추를 넣으시고 아니면 페퍼밀 있으면 페퍼밀로 이렇게 넣으시고 그리고 소금도. 네, 그냥 천일염. 우리가 스테이크는 많이 해서 먹어봤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꼭꼭 눌러줘서 눌러서. 네, 스테이크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바로 구우면 되는 건가요? 네, 끝납니다. 이거. 네.
기름을 살짝 두르시고 이거를 여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옆면부터 네, 등 지방 먼저 세워서. 영어 용어를 렌더한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 지방의 수분과 지방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걱서걱 물컹거린 그 지방을 조금 순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위가 있으면 기름 부위를 먼저 하고 그 기름 부위에서 나온 그 풍미로 다시 한번 살 부위를 양쪽으로 구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고기를 어떻게 굽느냐. 이 맛이 정말 천차만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릴 팁은 실패 확률 0%. 아, 그래요? 어떤 누구도 여기 앞에 계신 카메라분 그 감독님도 네. 그냥 오셔서 구우셔도 저와 똑같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정도 구워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식용유도 넣고 그리고 아까 여기 지방 쪽을 먼저 구워서 거기서 나온 기름을 함께 활용을 해서 네. 구워주시고요. 이때는 센 불로 좀 해주면 괜찮아요? 네. 가장 센 불로 해서 그 표막이 있잖아요. 네. 그 표막을 막아주고 육즙을 안에서 보호할 수 있게 가장 센 불에서 구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아, 쉽죠? 이렇게 어머나, 앞뒤로. 어머나. 스테이크 굽는 방식이랑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똑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한번 스페셜로 한번 스테이크 양식을 한번 준비해 볼게요. 금요일 날이요? 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굽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굳이 이거 오븐이 있으시면 이채로 곧바로 누신 다음에 한 6분에서 한 8분 사이 정도? 그러면 완벽하게 한 80% 정도 익혀서, 이건 다 익힐 필요는 없고요. 네. 한 80% 정도만 익혀가지고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븐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여기 손질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색깔만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뼈를 따라서 네. 그대로 이렇게 어, 잘라주시면 되고 이 뼈는 아까 했던 부위에다 이렇게 놔주시고요. 두툼하게 한 2cm 크기로 써는 거는 이제 등지방, 가브리살, 등심 부위 이렇게 다 나올 수 있게 가로로. 야, 요거를 한 입에 넣으면 정말 이 고기의 다양한 맛을 같이 느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중불로 안 익은 면을 올려서. 네네 맞습니다. 일단 앞뒤로 육즙을 잡았기 때문에 육즙이 그대로 갇혀 있는 거죠? 네,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최소화. 이대로 한 1분 갈은 면을 1분 1분? 20초, 30초 정도 아. 하면 끝납니다. 모양이 이쁘지 않나요? 너무 예뻐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삼겹살이나 오겹살처럼 이렇게 결이 나 있어요. 기름, 고기, 기름, 고기, 기름 뭐 이런 식으로. 자, 1분 정도 됐을 때 살짝 야, 순서대로 어머나. 살짝 똑같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똑같은 굵기의 썰기로 썰어줘야지 다 일률적으로 골고루 익으니까 꼭 썰 때 그렇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1분. 자, 끝났습니다. 자, 그럼 저는 완성 접시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좋아요. 저 넉넉히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요거 식탁에 이렇게 올려주면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게 됐어요. 근데 어렵지 않다라는 어렵지 않아요. 게 예. 그냥 손쉽게 마트에서 구하셔서 한번 분위기 크리스마스나 이렇게 분위기 한번 내보시는 것도 그러니까요.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뼈 하나가 있는 것만으로도 느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약간 뭐 느끼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파 쉽습니다. 이거 그냥 참기름이랑 고춧가루. 파절임이죠, 그냥? 네, 파절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뼈 등심 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어렵다고만 생각했던 뼈 등심이 이렇게 손쉽게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근사한 한 끼 뼈 등심 구이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저희는 김치찌개가 맛있게 끓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완성이 됐죠, 셰프님? 네, 완성됐고요. 파랑 요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야, 아주 맛있는 저녁 식사 한 끼가 준비됐습니다. 파를 보슬보슬. 이야. 제가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네네. 김치가 집집마다 다 맛이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익힘 정도도 다르니까 좀 덜 익은 김치를 활용해서 이렇게 김치찌개를 끓이셨다 생각이 드셨다고 생각 드시면 드셔보시고 약간 신맛이 덜해. 그러면 가정에 다 식초는 있으시잖아요. 네. 식초를 살짝 한두 방울 넣고 쉬쉬 저어서 드시면 훨씬 감칠맛이 돋아집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저의 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치찌개도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셰프님이 주름 잡고 있는 신사동에서 네. 주름 잡고 있는 우리 업장에서 가장 인기 많은 우리 김치찌개와 그리고 뼈 등심 구이를 소개해 주셨었는데요. 맛은 어떨지 제가 먼저 뼈 등심 구이부터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집어서 제가 다 먹을 수 있을까요? 한 입에 다 누시인 게 네. 세네 가지 부위를 그 식감을 느끼실 수 있으니까 네. 돼지고기 한 마리를 통째로 선물 받은 느낌처럼 한 군데서는 지방의 부드러운 느낌이 느껴지고요. 한 군데서는 살코기, 그리고 또 한 군데서는 살코기와 지방, 그리고 이 다양한 맛들이 느껴지다가 여기에 후추와 소금의 맛도 정확하게 싹 느껴지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잘 맞나요? 네. 이 뼈 등심, 우리가 늘상 뭐 삼겹살이라든지 목살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구워 드셨지만 오늘 좀 특별한 날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함께 구워 드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전 이 김치찌개의 맛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떨까요? 한번 제가 국물 한번 마셔볼까요? 네네네. 네. 저는 사실 한식에 재능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6년 전만 해도. 예, 예. 세 가지의 고춧가루가 좀 들어가면서 색깔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깊이가 또 같이 좀 잘 나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파가 빠졌다면 그 무거운 맛 때문에 처음에는 맛있지만 너무 무거워 해서 많이 못 드실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 파가 들어가면서 그 자칫 그냥 무거울 수 있는 맛들을 한 단계에서 살짝 이렇게 업시켜주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맛있는 것 같습니다. 셰프님, 이 제 레시피는 제가 꼭 이렇게 잘 가지고 있다가 진짜 항상 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거 배우셨습니다. 네. 셰프님, 그럼 내일도 네.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은 양식입니다. 내일 양식인가요? 네. 양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티기 처입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